어, 네, 확률론과 미분기와 서브스터디 2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윤여민 선생님께서 어, 그 매니폴드에서의 이제 삼각형의 정의하고 삼각형을 한번 기술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오데식을 푸는 것까지와 그다음에 그거 관련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화이트보드에서 진행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은 네네. 화이트보드 제가 네네. 켜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이트보드 제가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네, 그러면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오늘은 저희가 지오대식에 대한 관찰을 했던 것을 토대로 지오대식이 기하에서 하나의 변을 지시한다면은 그 변을 세 개를 그리는 것이 상형이다. 그런 의미에서 매니폴드 각각에 대해서 상형을 다 기술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하는 발표이고요. 그래서 좀 표상을 그리자면은 우선 2차원 공간만 보고자 합니다. 2차원 공간을 본다는 것은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R2를 하나 그릴 수 있고 S2도 그릴 수 있겠죠. S2도 그릴 수 있고 또 쌍곡 그 하이퍼볼릭 스페이스 또 그릴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나뉩니다. 하나는 R2 위에서 그려지는 H2 상반 평면 어퍼 플레인이랑 이것은 R2 안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나오는 거고 다른 하나는 흔히 이제 프링글스라고도 이제 말을 하죠. 말 안장처럼 생긴 이러한 도형도 여전히 H2 그렇지만 R3 안에서 살고 있는 친구고 또 정말 자주 봤던 토러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S2 그리고 여기는 T2 S2랑 T2는 R3에서 살고 있는 친구고요. 이제 각각의 이제 모델 공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삼각형을 그린다고 하면은 우선 R2에서는 되게 직관적이죠. 삼각형은 정말 선분 세 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기에 점 하나를 찍고 그 점에서 선분을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변을 그리는 거는 점만 고정되어 있으면은 어떻게든 어떤 방향으로 그리는 간에 괜찮은데 이제 나머지 한 변을 그리는 것은 이어지지 않았던 나머지 두 점을 잇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준이 다른 한 점에서 그러니까 남아있는 두 점 중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으로 잘 이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자를 대고 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두 선분도 자를 대고 그리긴 하겠지만 이 경우에서는 이제 목표하는 점을 잘 맞춰서 그려야 합니다. 지금 이 말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데요. 주의 튼 그래 보면 이렇게 되고 방같이 되고 그리고 이제 S2에서는 정말 그림으로서 받아들이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그 R3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잠시만요. 지오대식이 이게 제가 화이트보드가 좀 나갔는데, 잠시만요. 네, 지금 화면이 지금 동작 안 되어 있나요? 네네. 지금 조금 화이트보드가 지금 갑자기 로드 중이라고 뜨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 네. 일단은 그러면 그 쓰는 거는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불안정하나? 나온다. 이제 괜찮나요? 네네. 네. 그러면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래는 정말 그림만 그리려고 하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다.
그리고 H2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스가 두 가지인데 R2에서 그리는 삼각형은 얼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그 R3 아래 있는 H2의 경우는 좀 색을 구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토러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이제 딱 어떤 직권만 가져가면 되냐면은 S2, H2 그리고 T2에서는 그 선분이라고 그러니까 삼각형을 이루는 그 선분이라는 것이 정말 그냥 굽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딱 그 표사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은 이런데 근데 수식이 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내가 정말 그리려고 할 때 어떤 수식을 써야 하느냐라는 게 이제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 설명은 R2에서 노느냐 S2에서 노느냐와 전혀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고요. 이제 모델 공간 M을 옆에 이렇게 그려오고 있습니다. 아, 오른쪽에 그리겠습니다. 모델 공간 M이 이렇게 있고요. 점 P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을 그릴 때는 점이 3개 필요하고 그 각각 점을 순서대로 이어주는 3분 이제 저희 컨셉에서는 지오데식이 되겠죠. 그 세 점을 이어주는 지오데식 하나, 둘, 셋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리는 룰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는 그 매니폴드 위에서 어떤 점에서 시작을 할지 포인트를 하나 뽑아주는 게 됩니다. 점을 하나 고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분을 그리게 되는 정확히는 지오데식을 그려야 되는데 지오데식을 어떤 방향으로 그릴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즉 이제 디렉션 두 개를 결정하는 것이 되는데 약간 통일성을 위해서 그 U랑 V는 크기가 일자리인 걸로 주는 게 조금 좀 통일성이 있어서 저는 일단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단 이 U랑 V가 평행하지 않게 정확히는 그 U가 그냥 V가 되지 않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만 택하면은 족하다. 뭐 반대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두 개가 아예 180도가 돼버려서 원하는 그림은 아니겠죠. 그냥 적당히 각도가 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건데 그 이후에는 이제 U 방향대로 그리고 V 방향대로 지오식을 그립니다. 그래서 파랑이랑 빨강으로 좀 그려본다면은 여기가 U 그리고 파랑은 이렇게 V 또 찍혀서 UV 방향대로 지오식을 그려라라는 건데 그리면 이렇게 되죠. V 따라서 그려보면 뭔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U 따라 그리면은 무언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스테이지가 지오리식을 그린다 라는 것인데요. UV 둘라에 대해서 그러면 그 U 방향으로 길이를 얼만큼 줄지 그리고 V 방향으로 길이를 얼만큼 줄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세팅 자체가 U 방향의 그러니까 U 자체 크기가 1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오리식을 쓴다라는 거는 이런 거를 쓰는 거겠죠. 얘랑 얘 그리고 이제 S랑 T는 양수로 뻗어나가는 친구인데 S랑 T를 정말 베리어블로 간주하면은 그 빨간색 지오리식을 쭉 그리는 게 되는 거고 파란색 지오리식을 쭉 그리는 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지오리식 그 U의 크기가 1로 U랑 V의 크기를 1로 뒀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점을 그 지오리식을 딱 끊어가지고 보면은 이동한 그 길이가 정확히 S가 되겠죠. 왜냐면은
이게 실은 US라는 벡터를 가지고 정확히 그 크기만큼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S랑 T는 그 타임 베리어블의 역할로 하지만 실은 그 지오리식을 뻗었을 때 그 길이를 말을 해주는 것이고, 동시에 상평의 그 한 변의 길이를 각각 말을 해주는 것이죠. 여튼 일단 S랑 T를 지금 프리베리어블로 좀 잡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U랑 그 V에 대해서 기술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선분을 그려야되니까 S랑 T를 적절히 끊어줘야겠죠. 그래서 S랑 T를 픽스를 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점이 이미 찍힌 겁니다. 점이 이미 찍혀버려서 여기가 여기 RUS라는 점이 되고요. 점이 RVT라는 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S랑 T가 픽스가 되어서 딱 점을 어디 찍을지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렇게까지 그리면은 삼각형이 세 꼭점을 결정을 했고 그 두 변을 결정을 했잖아요. 이제 나머지 한 변을 추가로 그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 세 점이 그 남은 두 점 픽스되어 있을 때 나머지 한 변을 더 그려주기 위해서는 이 RUS라는 점에서 이 점에서 RVT라는 점, 여기서 두 개는 그 SRT가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냥 한 점이 되어버립니다. 이 두 점을 이어주는 지오리식을 결정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오리식을 그린다라는 거는 우선은 방향을 찾아줘야겠죠. 그래서 탄젠트 벡터는 이 RUS 포인트에서 이제 그려준 탄젠트 스페이스가 나올 것인데요. 그래서 이 W가 디렉션을 결정을 해줍니다.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근데 제가 그 디렉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저기 멀리 뻗어나가는 지오리식, 아니면은 그렸는데 저 IVT를 그 지나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 IVT를 딱 지나는 그런 나이스한 W 그 디렉션을 골라주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찾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이니? 그러면은 이러한 W를 잘 찾아줘야 한다. 잘 찾아줘야 하고, W를 잘 찾았으면은 이것도 하나의 디오리식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 타임 베리어블 타우라고 했을 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타우가 정확히 그 RVT라는 이 한 점을 지나게끔 하는 경로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은 타우도 디터미니스틱한 친구죠. 그래서 우리가 W라고 하면은 타우를 찾는 것도 필요하다. RW 타우가 RVT가 되는. 네. 그래서 잠깐 여기까지를 좀 요약을 하면은 P는 아무나 찍고 UV도 아무렇게나 일단 잡는데, 그 선분을 결정하는, 즉 그 길이 ST를 결정한 순간 나머지 두 점이 픽스가 되고, 이제 나머지 한 지오리식 결정하는 거는 그 방향을 잘 찾아주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그 W 잘 찾고 나서도 W 방향으로 지오리식을 그렸을 때 그 지오리식이 언제 RVT를 찍는가, 그것을 찾아줘야 이제 적절한 나머지 한 편의 길이를 이제 알고 하는 것이 된다. 인 것이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상형 결정이 되는 스텝인데, 마지막으로 각을 진다라는 거는 이 점 P에서는 U랑 V가 지금 있죠. 그래서 이 점 P에서의 매트릭을 가지고 U, V 그 두 탄젠트 벡터의 각을 재주면 됩니다.
그래서 UV를 그 TPM의 원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매트를 가지고 각도를 재주면 되고, 각도는 그 매트릭으로서 유도되는 그 각도, 그 자연스러운 각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쓰고, 나머지 두 각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제 여기가 결정되고 나머지 두 개를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잘 보면 음, 요 각과 이 W를 그냥 그대로 이어준, 저희가 원하는 각은 이 각이고, 이 각의 정체는 실은 저거를 이제 각을 이렇게 표기를 한다면은 이 친구는 실은 그 마이너스 이 벡터가 RUS에 다 찍은 거, 그 속도 벡터잖아요. 그거를 역으로 뒤집고 그 친구랑 W, 그리고 이 벡터는 지금 T, RUS, MME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탄젠트 벡터를 추출해서 그 각을 지어줍니다. 나머지 한 각은 저 밑에 RVT 기준으로 잡는 건데, 그 경우에는 여기 탄젠트, 여기 탄젠트 해서 지금 이 각을 재주는 건 똑같죠. 근데 이 각은 그 억각, 막곡지 각으로 이 각이랑 이 각을 재주는 것이고, 실은 이것의 정체는 RV T랑 RW 타우를 재주는 거랑 똑같다 됩니다. 여기서 S, T, 타우는 저희가 상극형을 다 그리고 나면은 이미 픽스가 된 그런 상수가 되는 거죠. 정말 이제 그 뭔가 프리초이스 되는 그런 친구는 아예 없고, 이미 결정된 녀석들 가지고 6개 벡터 가지고 각 재주고 하면은 삼각형의 그 내각의 그 삼각형 내각 그 인테리어 앵글을 다 추출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다 더해서 180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제 비교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전체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좀 프레임워크이었고, 혹시 좀 코멘트 있으면 받고 아니면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어, 이제 조금 이제 잘 모르겠는 부분이, 네네. 어, 지금 어쨌든 간에 사실 여기에서, 어, 지금, 뭐야,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사실 네. 여기 점이 먼저 정의가 됐다기보다는 이 점으로부터 그냥 이제 속도 벡터 해서 이제 이렇게 지오대식으로 간 거고, 그 네, 다음에 맞습니다. 가다가 멈춘 거고, 네. 사실 이 점도 이 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속도 가다가 벡터에 멈추. 따라서 지오대식으로 가다가 멈춘 거니까는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네네. 이제 조금 불확실했던 부분이, 그냥 일반 매니폴드에서도 여기하고 이 점에서 이렇게 두 점이 있었을 때 여기를 잇는 지오대식이라는 게 존재를 하나가 조금 애매했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생각했었냐면은, 네네. 틀린 생각인데, 틀린 생각인데, 어떻게 접근을 했었냐면, 이렇게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구의 지오대식이 이제 대원인 거는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여기 북극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대원으로 이렇게 적당히 내려오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적도선이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네. 여기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대원으로 내려오다 적당한 섬에서 멈추면은 이거 두 개를 이으면은 왠지 뭐야 그 위도처럼 이어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지오데식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경우에는 여기 둘을 잇는 거는 이제 존재를 할 것 같아요. 아, 지오데식이. 이제 그 네네 구의 구획. 중심이라고 할까요? 여기 잡고, 잠시만요. 여기 잡고, 그러니까 여기 잡고 하면은 이게 하나의 호가 나오니까 네네 좀 비슷하나? 네네 그래서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좀 궁금했던 거는 여기 이제 구는 그러면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바꿨는데 다른 데서도 반드시 있는가까지 이제 조금 의문이긴 했었어요. 이렇게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두 점을 잡은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 점 그냥 임의로 잡았을 때 지오대식 이 둘을 잇는 지오대식이 뭐 존재한다고 하고 이제 하면은 될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똑같은 생각으로, 그러니까 정말 그 공감하는 면에서 뭐 존재하면은 이제 뭐 그린다까지는 뭐 오케이일 건데 그게 떻게 이 남은 선분 남은 그 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떻게 이렇게 막 그려봐도 안 지나버리면은 못 그리는 거잖아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예시는 못 하겠다 얘기는 한데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못 그리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려야 하나? 여튼 그런 생각을 저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막 저희가 했었던 어, 아크랭스에 대한 세컨드 베리에이션, 퍼스트 베리에이션이나 세컨드 베리에이션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면은 반드시 있다고 볼 수 있나? 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차수리 맡기고 네, 무사히 아,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건가요? 그 두 점, 임의의 두 점을 잇는 지오댓이 반드시 존재하냐? 아, 네. 네,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no입니다.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네네, 여기가 아니었나? 여기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점, 이렇게 펀치드 돼 있는 거, 그쵸? 펀치돼 있는 네. 평면에서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쵸. 그 경우 말고는 다 있어요. 어떻게 찾냐면 그냥 두 점을 잇는 커브 중에 그 길이가 제일 짧은 걸 찾으면 지오댓이 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항상, 그게 존재하는 조건이 그 펑처드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니폴드를 이제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에서 이제 그 지오데시컬리 컴플리트 매니폴드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그게 이제 동치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지오데시컬리 컴플리트, 이제, 근데 뭐야, 보통 이제 그냥 컴플릿 매니폴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플릿 매니폴드는 다 존재한다. 근데 컴플릿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 컴플릿이 지금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리미트 포인트 그 컴플릿이랑 똑같은 건가요? 그거랑 같게 볼 수 있는 게 좀 뼈대 정리 중에 하나긴 해요.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에. 그래서 이제 지오데시컬리 컴플릿을 먼저 일단은 따로 정의를 해놓고 이게 그러면 토폴로지컬 컴플릿이랑 같냐? 근데 토폴로지컬 컴플릿을 얘기하려면 디스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토폴로지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아니, 맞지? 매트릭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디스턴스 매트릭이 네. 있어야지. 네. 그래서 그게 동치 조건으로 증명이 돼 있는 거를 호프리 노 시오렘이라고 합니다. 네,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오데시컬리 컴플릿이랑 이게 그 리마니안 매트릭을 이용한 디스턴스로만 봤을 때 이 매트릭 스페이스가 컴플릿인 거랑 그 동치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오데식 뭐야 디스턴스 얘기하는 거 뭔지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리마니안 매니폴드를 그 매트릭 스페이스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호프리노 세오렘이
뭐 오늘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제가 스펠링만 적어두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보시면, 움직였다. 호프리노 시어램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그 리마니안 매니폴드를 매트릭 스페이스로 보는 법이랑, 그 다음에 지오데시컬리 컴플릿을 정의하고, 이게 그 동치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리절트가 있어요. 이걸 한번 보시면 그 존재성에 대한 얘기는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좀 많이 가렸던 부분이라서 조금씩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삼각형을 그리는 그 정말 계산 그 그림 그 그림을 이렇게 봤으니까 이제 직접 그려보겠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시도고요. 실은 그 알투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 그냥 찍찍찍 그리면 되지 않느냐인데 저는 한번 뭐 써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룰대로 한다는 오케이니까 그럼 이거 룰대로 하면 진짜 따라가 보자.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해봤고요. 그걸 좀 빠르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잼플을 좀 몇 개 먼저 살필 건데 만약에 R2를 생각한다. R2는 그냥 정말 R2 그 자체고 그리고 이제 그 좌표를 그냥 X1, X2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R2를 그려주고요. 그려주고 점 P를 찍고요. 저희가 V 그 방향 V를 결정했을 때 그 V 방향으로 뻗는 지오리식이라고 하면은 실은 되게 심플하게 P를 이제 P1, P2라고 쓰고 V를 V1, V2라고 썼다. 그러면 이제 IVT는 뭐냐? 정말로 P 더하기 T V가 되어서 네 정말 이거 그 자체잖아요. 또 이게 제가 그 칼럼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U랑 V를 전 P 기준으로 U랑 V를 찾는데 이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길이 일자리로 두자. 그 길이 일자리인 그 벡터를 좀 기술하려면은 좀 각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편할 테니까 내가 U랑 V 전 P에 붙어 있는 U, V를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러면 3번 두 개를 그린다라는 거는 이 UV 가지고 지오리식을 그리는 거랑 이가 있는데 사인이죠. 사인 스타 V 사인 스타 V가 되겠죠. 칼럼꼴로 쓰고 그리고 이걸 토대로 만들어지는 그 지오리식은 RUS를 써보면 P1, P2, P 더하기 S 이 친구는 코사인 세타 U, 사인 세타 U가 되고 RV T는 이제 P1, P2, T 더하기 T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직선을 그리고 이제 S랑 T를 잘 이제 픽스를 해주면은 두 점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나머지 스텝으로 그 점 세 개를 찍었고, 그러니까 그 S랑 T를 지금 픽스합니다. 여기서 좀 적어주는 게 좋은데 S랑 T를 내가 픽스했다. 그러면 점이 세 개 결정되고 선분은 두 개 결정된다. 나머지 스텝은 제일 마지막에 찍었던 두 점을 있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찾아야 한다. 이거 그냥 Alt의 원소로 쓰겠습니다. 그 방향 W를 찾고 그리고 얼마만큼 갈 건지 그 타우를 찾아야 된다.
근데 이제 뭘 어떻게 하느냐? RW 타우는요. 기술하면은 R U S 더하기 타우 W가 되는데 실은 그 전피의 좌표를 이미 이 친구가 그러니까 가지고 있고 써보면 P1, P2 더하기 S 곱하기 사인 세타 U 사인 세타 U가 되고 더하기 이제 타우만큼 넘어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얘가 IVT를 정확히 지나게끔 하는 것이기 T가 되고요. 그러니까 얘가 IVT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켜주는 요 친구 그 세타 W랑 타우를 찾는 것이 이제 그 나머지 한 선물을 결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거를 풀면은 정말로 그 날려서 보면은 얘는 얘가 되는 즉 그 타우 이제 다시 그냥 W로 쓰겠습니다. 타우 W는 이거 벡터로 약간 화살표 정도로 쓰고 얘 빼기 얘 그러니까 TV 빼기 SU 정도로 쓰면 될까요? 가 되는 건데요. 그 T랑 SVU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알게 벡터 하나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타우는 그 길이 성분 그리고 이 W는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T랑 SVU라고 이제 기호로서 이렇게 썼지 그러니까 계산한 그 결과를 그냥 뱉어주면은 그냥 이 친구의 그 길이를 딴 게 타우가 되고 그 방향을 딴 게 W 방향이 된다 해서 아 그럼 이거 가지고 그냥 타우랑 W가 결정이 되는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각 찾는 것까지 좀 본다면은 삼각형을 그렸을 때 여기가 P 여기 U 방향, V 방향이 있고요. 그 각을 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는 그냥 각, 하나는 짝대기 하나, 여기는 그 동그라미 두 개 그려둔 걸로 보면은 요 각은 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전제를 좀 이렇게 좀 편하게 걸어봅시다. 요걸로 걸고 보면은 그 U랑 V가 이루는 각을 정확히 얘를 재주는 거랑 똑같고요. 그리고 요각은 이제 마이너스 RUS랑 RW 타우의 RW 제로의 그 각각 속도 벡터를 재주는 거랑 똑같고 친구는 보면은 파이 플러스 세타 U 빼기 세타 W가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 여기서 발생하는 각은 제 보면은 세타 W 빼기 세타 V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해보자 하면은 날라가고 날라가서 더하면은 파이 180도가 나온다. 그래서 그 R2 기준으로 보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재보니까 180도 나온다. 라는 게 첫 번째 스텝의 계산이었어요. 실은 이런 스텝을 이제 더 할 거기 때문에 그럼 R2 더러 살펴보고 있고요. 두 번째 경우 S2입니다. S2는 이제 R3 안에서 S2를 그려준 것으로 반지름은 이제 라지 R로 두겠습니다. 1로 안 두고 그러면은 이 S2라는 거는 그 성분 제곱해서 R 제곱 되는 친구들의 모임이겠죠. 그래서 그건 일단 안 쓰고 점 P를 찍고 방향 V를 결정하면은 이 V 방향대로 지오대식이 그려진다.
그러면 이 친구가 RVT인데요. 그럼 RVT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건 제가 그 계산 레시피를 그냥 그대로 좀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했냐? 레시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S2에서 지오데시 이퀴션을 풀어서 오리 시스템 만들고 그러니까 그걸 풀어서 세타랑 C가 어떻게 된다 해서 이거를 원래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레시피의 결과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스킵을 하고 정말 계산 룰이 이렇게 된다. 를 먼저 좀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두 개를 그냥 별도로 두고 레시피만 따서 계산하는 게 지금 노트에서의 목적이고요. 실제로 이 V를 좀 잘 스케일링 해줍니다. 그러니까 A라는 걸로 스케일링을 해줄 건데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따줍니다. 이게 뭔고 하니 이거 크기를 재주면은 그 V 햇의 크기를 재주면은 얘가 정확히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V 크기를 R로 맞춰주고 실은 점 P도 R3의 벡터로 간주하면은 크기가 R짜리 벡터잖아요. 방향이 이렇게 빙글 도는 V도 그 시작점이 점 P의 위치에 있긴 하지만은 그 V라는 것도 실은 그냥 크기 R로 맞춰줘가지고 그 R 크기 R짜리 두 개를 두는데 마치 이거에 좀 선형 결합 정도로 봐가지고 그걸로 직관 넣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P라는 벡터랑 V이라는 벡터로 기술이 되는데 지울식이 어떻게 되냐 정확히 RV E는 얘는 R V hat AT랑 같고 얘는 써보면은 여기 걸어 안 써. sin AT 그리고 P 더하기 sin AT V 로서 정확히 지워지기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점 P를 잡고 V 방향 잡으면 그 방향대로 대원을 뻗어나가는 게 이제 되는 것이고요. 지워지기 그림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삼각형을 직접 그려보자 인 건데 제가 좀 컨벤션을 좀 걸어서 그러니까 가능한 그러니까 일반화를 가능한 시도하는 게 맞긴 한데 막상 계산하려고 보니까 좀 식이 지저분해지고 좀 손을 못 건들겠다 하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1부는 간단하게 1부는 좀 일반화 좀 걸어두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되게 편의성으로 좀 피는 일단은 노스플로 정해두고요. 이렇게 두고 그리고 이제 방향 두 개 U랑 V를 줘야 되는데 U랑 V를 어떻게 줄 것이냐 저는 이렇게 줍니다. U를 1,0,0으로 주고요. 그러니까 X 방향을 그냥 단위 벡터 그리고 V는 뭐 좀 프리하게 주자. 그래서 이렇게 줍니다. 일단 첫째 시도는 이렇고 그리고 요 세타는 파이보다는 크지 않게 해서 방향이 좀 뒤집어지지 않게 이렇게 주고요. 이러면 그림으로서는 방금 보죠. 여기서 U를 걸고 V는 여기 위에서 노는데 여기로는 안 넘어가네. 그러니까 그 Y 플러스 부분만 그 X2 플러스 부분만 좀 삥 돌게끔 그 방향으로 V를 두면은 저희가 그 직관으로서 알고 있는 게 뭔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는 뭐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라는 게 잡히는 거죠. U랑 V 방향을 결정했다. 그랬을 때 U 방향으로는 S만큼 가고요. V 방향으로는 T만큼 간다 했을 때 두 지오대식이 지금 스텝에서는 S랑 T로 컨트롤 되는 친구거든요. 얘를 정확히 기술을 해보면 그 U랑 V의 크기는 1로 제가 강제했기 때문에 분모가 RE 나오는 그런 꼴 나옵니다.
코사인 R분의 S P 벡터 더하기 사인 R분의 S 나오고 여기는 U 햇 그리고 여기서 U 햇이라는 거는 이 크기를 R로 그 크기를 잠시만요. 크기를 R로 맞춰주는 것이 이게 정말 그냥 R배 정말로 R배 해주는 게 U 햇이고 RV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그 식으로 쓰면은 똑같이 쓰이고 사인 R분의 T V 햇 V 햇은 RV로써 이렇게 정확히 씁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P랑 U 햇이랑 V 햇의 정확한 그 식을 알잖아요. 그거 가지고 다시 써주면은 RUS는 이제 P는 0,0,R 그리고 U 햇은 R, 0,0,0이라서 그 노트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쓰면은 R 사인 R분의 S 0 그리고 R 코사인 R분의 S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RUS 그리고 RVT는 이 친구는 조금 그렇게 식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똑같고 해주면은 R 사인 R분의 T 코사인 스타 V R 사인 R분의 T 사인 세타 V 그리고 R 코사인 R분의 T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S랑 T를 일단은 프리로 뒀다는 전제하에 그 두 점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뭐 좀 더 S를 더 그릴 수도 있고 T를 좀 더 짧게 그릴 수 있고 뭐 그런 거는 지금은 자유인데 아무튼 S랑 T가 이제 결정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S랑 T로 결정하고 그리고 V도 결정하는 거죠. 지금 U는 그냥 1,0,0으로 픽스를 해둔 겁니다. 일반성으로. 그러면 이제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는 지오데식을 연결하는 게 저희 남은 숙제가 됩니다. 다시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은 U 방향으로 그리고 V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랬을 때 점 두 개 결정되는 건 오케이다. 그러면 이 나머지 3분 얘는 뭔데? 가 질문 및 해소해야 될 것으로 여기지고요. 그 원래 지오식을 그린 그 나름 직관으로서는 두 점 찍어져 있으면은 이제 이거랑 원점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쭉 이어준 그 호가 나온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호처럼 좀 그리려면.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것만으로는 그 W가 뭔데, 타워가 뭔데가 조금은 좀 안 보입니다. 저는 일단 안 보여서. 그래서 이게 뭔데? 라는 거는 실은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오식을 그려야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W 여기서 뽑아야겠죠. 뽑고 그리고 그래서 1로 전제했을 때 그 이 두 점 잘 이어주는 W가 뭔데?가 질문이고 얘를 성분별로 다 찾아보자 하는 건데 첫째로 이 W라는 벡터는 그 RUS랑은 수직이겠죠. 그 R3의 내적을 먹여주면은 일단은 이게 나오긴 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나온다. 이걸 이제 보면은 W1 R 사인 R분의 S 더하기 W3 R 코사인
R분의 S는 0이다. 그러면은 이게 서로 관계를 짓는 게 W는 뭔가 상수 곱하기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R분의 S라고 쓰고요. W3는 똑같은 상수를 걸고 사인 R분의 S라고 쓰면은 뭐 상수는 뭐 알아서 지워질 거고 뭐 대충 이런 꼴로 쓰이겠구나 라는 게 잡히는데 지금 그 상수를 좀 적절히 쓰는 것 그리고 W2 두 번째 성분도 기입해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거를 기입해 줄 거냐 하는 게 시는 정확히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결정해 주려면 W를 애초에 이렇게 쓰면 되지 않느냐 해서 얘를 막 이렇게 쓰고 여기 좀 코사인 여기는 사인 스타 W 이렇게 써주면은 크기 1로 맞춰지고 그리고 아까 RUS랑 수직인 그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꼴을 맞춰주기 위해서 등장한 그냥 하나의 파라미터 정도 그걸 이제 그냥 스타 W라고 얘기를 하자. 그럼 마치 뭔가 여기 RUS 평면에서 그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뭔가 삥 도는 그 각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세타 W가 정확히 뭐랑 뭐를 재는가는 뭐 계산을 뭔가 해야 될 건데 그냥 저는 이렇게 그냥 퉁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야만 한다. 뭐 식을 좀 달리 주는 건 못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타우를 결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직 끝난 거 아니죠? 이 세타 W를 결정하는 게 저희 문제고 타우도 뭔데라는 게 이제 저희 문제니까 이거 가지고 풀면은 R W 타우가 RVT가 되는 그러니까 RUS에서 그 W 방향으로 타운 딱 갔을 때 RVT 점을 딱 찍어주는 그걸 원하는 거고 얘는 C는 써주면은 RW 타우가 코사인 R분의 타우 그다음에 시작점이 RUS니까 이렇게 적어주고 더하기 사인 R분의 타우 그리고 방향이 W니까 W 햇 여기서 W 햇은 그냥 RB 한 거가 되고요. 그럼 이거 가지고 풀면은 아까 RUS랑 W 햇을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는 코사인 R분의 타우 RUS 식이 써보면은 R 사인 R분의 S 0 R 코사인 R분의 S 나오고 더하기 사인 이 W 햇은 쓰면은 알벨 해야 되죠.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W 코사인 R분의 S 적고 중간에는 R 코사인 W R 코사인 세타 W 그리고 세 번째는 R 사인 세타 W 사인 R분의 S가 되어서 얘가 RVT가 되는 RVT가 식 써주면은 이거거든요. 얘는 얘가 되는 조건이 마지막 3분을 결정하는 것이 된다. 즉 요거 만족해주는 W가 뭔데 이게 곧 W 디렉션 찾는 거고 타구가 뭔데 이게 되면은 나머지 선분도 결정이 된다. 그래서 그런 삼각형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을 재주는 거는 이제 다 결정했으니까 완성됐으니까 벡터가 두 개 나와서 그거를 이제 재주면 되는 건데 이제 R3에 놓은 그 S2니까 이거 실은 정말 벡터 따가지고 그냥 R3 내적 쳐가지고 하는 게 이제 계산이 되잖아요. 그걸로 계산하면 된다. 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일반화를 좀 킵하려고 이거를 푸는 게 S, T, 뭐 세타 V 이런 식으로 잘 나오면 좋겠다 해서 막 해봤는데 솔직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로는 정말 치사하게
T랑 S랑 뭐 그런 것도 되게 컨벤셔널하게 줘야겠다 해서 좀 그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줬냐면은 네. 이거를 이거 좀 하면서도 좀 불편했는데 어떻게 계산하려고 하냐면은 t를 이렇게 주고요. r 곱하기 2분의 1 파이. 정말 그 길이 재주는 게 t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그 적도에 딱 위치하거든요. 그리고 세타 v는 정확히 2분의 1 파이를 줍니다. 그러면은 실은 RVT 정체는 실은 RVT는 0,R,0이거든요. 0R 0. 그러니까 X2 축 위에 있는 걸로. 그리고 S는 이제 뭐 3분의 1 파이 정도로 줍니다. 그러면 사인 R분의 S는 2분의 1 나오고 사인 R분의 S는 2분의 루트 4 나오는 것으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여기가 P 그리고 정확히 여기가 RVT 그리고 여기가 RUS가 나옵니다. 저희가 했던 거는 그 여기 점에서 여기 점으로 있는 그 지오데시 W가 뭐냐, 우리 타워가 뭐냐 라는 질문이고요. 이거를 실은 좀 이렇게 꺾어서 보면은 그냥 그 뒤집어서 그 경도선 그 위도선 따라서 그린 거가 되어서 그냥 이거랑 그냥 좀 나란하게 그 그림은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냥 정말 써보려고 하면은 나오는구나 가 있고 이거를 정말 그 연립방정식 풀어보면은 요거 풀어보면은 식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잠시만요. 날아가는 게 날아가는 게 여기 0 나오고 여기 0 나오고 중간에만 1 남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맞춰주려고 하면은 실은 타우가 정확히 r 곱하기 2분의 1 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면은 타우는 r 곱하기 2분의 1 파이 나오고 세타 w는 0 나옵니다. 이거 보니까 그 이 방향대로 가는 그러니까 요 방향이 이제 0으로 뭐 계산이 되게끔 그 그렇게 되나 봐요. 위에 썼던 거는 정말 그 파라미터라이즈 그 크기 맞춰주려고 했던 그런 세타 W였는데 여튼 세타 W는 0 나오고 그냥 그 방향이 정말 여기일 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그 세팅을 맞춰주고 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가 이 각을 재주는 건데 여기 각 이거는 좀 하이라이터로 하겠습니다. 여기 각 여기 각 여기 각인데요. 이거 해보면은 여기 90도 나오죠. 이것도 그 정말로 그 위도 정도 선 해서 그냥 벡터리로 스팅거 붙어 있으니까 여기 90도 나오고 여긴 정확히 60도 나옵니다. 정확히 60도 나오려는 바로는 네, 이거 60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보면은 90, 90, 60 더하면은 240도 나온다. 가 이제 S2에서 내각의 합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거 마치고서는 이제 H2, R2에 놓인 H2까지만 좀 보고 이제 좀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 지오데식이라고 장차 얘기했는데 실은 지오데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정말 연립방정식 막 싸매고 그 머리 싸매고 했던 그런 게 전부 어떤 그런 계산들이어서 나머지 마지막 계산도 실은 그거에 지어진 마지막 케이스는 H2인데 얘는 2dim 그러니까 이제 R2로서 규정을 하고요. 이름으로는 프랭카의 하프 플레인로 이름이 불리고 또 아까 그랬던 그 프링글스 같은 모양은 이제 하이퍼블로이드라고 이름 불려서 그거 여기서 뭔가를 기술하는 거랑 여기서 뭔가 기술하는 거는 정말 그냥 R2, R3 그 차이니까 정말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프린카레 하프 플레인 모델만 일단 봅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 나는 그 두 번째 성분이 양수인 경우를 보는데 이게 그냥 정말 그냥 직관 정도 보면은 여기 거리가 1이라고 했을 때 실은 여기 거리도 1, 1 이래서 완전 그 무한점 아주 그 가려고 해도 못 닿는 그런 그림이거든. 그래서 이 직선이 직선처럼 안 그려진다. 뭐 그런 인사이트 정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게 뭐 그 매트릭 어떻게 기술했는지 그런 것보다도 정말 지오데식 그리면 뭐가 나오는데 다 궁금했고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그림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오데식을 어떻게 그리는가라는 그 대답인데요. 이거 조금 크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점 P를 잡고 점 Q를 잡았을 때 PQ를 잇는 지오데식이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하면요. 이거는 첫째로 P를 그 X 원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줍니다. 그러면 실은 H2 위에는 안 살고 있는 녀석이지만은 그래서 뭐 꺼내도 되냐? 물을 수 있지만은 뭐 그냥 상관없다고 봅니다. 정말 점대칭을 그 선대칭을 시켜주고 Q도 마찬가지로 선대칭을 했을 때 이제 뭐 P 틸다, Q 틸다라고 하면은 이 점 4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다리 꼴이 되는 그 점 4개를 토대로 그 외접원을 그려줍니다. 네, 이 외접원을 그리게 되면은 그림으로서 뭐 이렇게 나오죠. 밑에 똑같이 나오고 그래서 이 사다리 꼴의 외접원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 외접원을 그 외접원의 홀을 그 P에서 Q까지만 딴 요 친구 요 친구 한 번 더 그리겠습니다. 요 친구가 이제 H2 기준으로 기술되어지는 교대식이라고 하더라고. 일단 이렇게 좀 라이브한 선에서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릴 때 필요한 건 이거니까 이거 가지고 해보자 하는 게 이제 제그 나머지 계산이었어요. 혹시 그 아까 전에 저희 S2 했을 때는 네네. 사실 이제 저희가 전에 했었어가지고 저게 지오데식인지를 알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여기는 왜 이게 지오데식이 되는 거예요? 아, 그 좀 순서를 기술해야 되는데 이게 네. 점 P가 있고 H2 그리고 그 V 일단 알쪽 원서 쓰겠습니다. 하면은 이게 어 S2 같은 경우에는 지오데식이 이렇게 그 V 잘 보정해서 이렇게 쓰인다는 걸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지오데식 그냥 푸는 걸로써 나온다는 걸 알고 근데 H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지오데식 이퀘이션 막 풀고 계산하면은 조금 이제 뭐 좀 틀린 그러니까 좀 보정상 좀 틀리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코사인 사인이 아니라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이 정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계산식에서. 그래서 이걸 이제 풀다 보니까 그 원이 된다 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그 지금 계산에 대한 검증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나는 레시피를 일단 가져와서 써보자 하는 거에서 툴을 좀 기술을 해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 뭐야 매트릭 보신 적 없으세요? 혹시? 그 메트릭이 이제 그 y 제곱 한 다음에 11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거를 가지고 지오데식 이제 필수펄심을 계산한 다음에 지오데식을 이제 쓰면은 어, 그 지오데식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저런 거밖에 없다는 게 나와요. 저런 거라는 게 이제 그 저 뭐야 원을 그려주셨잖아요. 네. 네네.
저런 원 타입이랑 그냥 세로로 직선이랑 아, 그거밖에 없거든요. 요렇게 할 뻔한 걸로. 네, 세로로 직선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솔루션 그 ODE 쓰면은 ODE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게 지워대식이 됩니다. 매트릭 관점에서 보면은 또 은근히 또 말이 되기도 해요. 보면은 Y가 작을수록 탄젠트 벡터의 길이가 커지는 거잖아요. Y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이게 밑에 있으면 밑에 있을수록 빨리 밑에서 벗어나야 돼. 예. 음, 그러니까 그 직선으로 PQ를 잇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Y가 작은 파트를 너무 많이 써서 이게 탄젠트 벡터가 너무 아, 길어져.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거랑 비교해 보면은 얘는 이미 많이 벗어난 친구고 얘는 못 벗어난 친구. 그쵸.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벗어나는 편이 저 길이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위로 돌아가면 또 돌잖아요. 네. 예. 너무 이제 버티컬하게 너무 위로 올라갔다 가면 돌잖아요. 그러니까 저 중간 지점, 저 반원. 네. 알고 보니 저게 제일 짧더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그 이제 헛짓는 걸 수도 있는데 약간 그거 생각났습니다. 그 사이클로이드 막그 물리 1학년 때 배우는 걸로 막 하잖아요. 제일 빨리 가려는 네. 거. 뭐 그냥 느낌적인 느낌만 좀 들고 있어.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P랑 Q를 윤현미 선생님이 딱 P는 밑에 있고 Q는 위에 있게 그렸잖아요. 네네. 그 Y 좌표상. 아 맞습니다. 그죠? Y 좌표상. 근데 이거를 막 그냥 그, 이상하게 골라가지고 Q를 의도적으로 P보다 Y 컴포넌트가 P보다 낮게 하잖아요.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게 조리식으로 될 수 있다. 네. 실제로 그냥 그런 여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찍어버리면은 예. 그렇긴 하겠네요. 예, 그쵸, 그쵸, 그쵸. 그 얘기예요. 지금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더 짧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 맞습니다. 예. 재밌죠, 그러니까. 음, 오 이거는 아예 생각을 못 해봐가지고 오 정말 네, 그러니까 지금 보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지오메트리를 굉장히 왜곡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아, 버프 플레인이. 네. 야 R2에만 넣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게 숨겨져 있는 그런 느낌. 열투에 하니까, 아니, 뭐, 그려지는 건 좋은데, 우리 눈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아 눈을 못 믿는. 네. 제가 볼 때는 직선이 훨씬 짧잖아요. 좀 완전 뺑뺑 돌아가는데, 보면은, 예. 근데 저게 실제로 짧다는 거죠. 아, 이 지오메트리를 따라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려서 보고 있는 게 지금 길이면에서 굉장히 왜곡이 많다라는 거고. 근데 또 사실 뭐지? 이거 컨포멀 매핑이라는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 어퍼 하프 플레인이 컨포멀은 돼요. 그래서 이제 각도는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아, 길이는 굉장히 왜곡이 심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이퍼블릭 쪽도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더 얘기 여쭤본 나눠보시죠. 게 전에 원 구할 때는 원에 대한 거 이제 그 지오데시 기술할 때는 좀 막 시메트리랑 막 그런 것들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이용을 해서 좀 기하학적으로 그냥 좀 기술을 했었거든요. 저 식을 얻을 때. 근데 이제 여기도 혹시 막 그런 것들이 있을까 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음, 시메트리?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 뭔가 이제 저는 이제, 설명을 이제 이제 뭐 이렇게 외접원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뭔가 우아하게 뭔가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있어요. 뭐 있을 수도 있죠. 예, 아마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냥 OD로 봤습니다. 네, 사실은 감사합니다. 외접은 이야기 꺼냈는데 이게 좀 그 왜 외접하는 그런 것들 그게 발표를 안 하더라도 스스로 해석할 수 있으면 좋았는데 하면서도 좀 그렇더라고요. 노트 쓰면서도 왜 외접원을 쓰는지 약간 그런 것들이 스스로한테 좀 하는 게 좀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생각이
네. 그럼 이어서 그 H2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오재식 그 선분을 그리는 게 정말 그냥 외점을 그리는 거다. 라는 게 지금 머리에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정말 그려보겠다 이건데 그 검색을요 H2에 지오재식이라고 치면요 이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원점 기준으로 정말 그 원을 그려가지고 하던데 이게 보면서 그렇게 했다 하면서 또 아리까리 했던 게 실은 여기가 그거잖아요. 그 원점을 원래 펌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린다라는 게 일단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전 그냥 되는 것처럼 일단 우기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여기서부터 원을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H2는 여기 0,0을 애초에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너무 그러니까 뭔 소린가 하고 근데 점을요 여기 한 0,00001에서 내가 줄색을 그려보겠다 하면은 약간 스리슬쩍 그 기만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원을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랑 되게 근사치로 좀 생긴 뭐 이런 원이겠지 하면서 근데 실제로 그 외접원을 그리는 그 외접원을 따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두 개 따가지고 이렇게 외접원 그리는 거랑 이 외접원이랑 실은 여기 원점이랑 해가지고 그 이등 상경에서 외접원 그리는 거랑은 이게 별 차이 안 날 거잖아요. 이건 정말 뭐 그 얼마만큼 그 유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그 뭐 서술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나름의 기만 아닌 기만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그 원점에서 그려놓고 그거 가지고 각도를 계산해가지고 퉁치겠다 하는 게 일단 제 그 주장인데요. 뭐 이런 좀 불편하다면은 아예 그냥 1,1에서 찍어가지고 지오레식 하나, 둘, 뭐 셋 이런 식으로 그려도 좋겠죠. 이러면은 뭐 아까 같은 거는 좀 피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일단 원점에서 좀 우기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을 P를 어떻게 뽑냐면 P는 정확히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써주고요. 뭐 이거는 뭐 컨트롤할 수 있다 정도로 두고 근데 이제 지오대식을 그릴 때 실은 그냥 그 원점에서 쭉 이는 걸로 하는 거라서 점 두 개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방향을 먼저 결정하지 않고 점 두 개를 먼저 찍습니다. 점 두 개를 Q1, Q2라고 찍는데 그 원을 좀 미리 그려줄 수 있는 그 표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원을 그 옆에 쓰겠습니다. P는 0, 이렇게 주고 Q1, Q2를 이제 찍는데 이제 원을 그려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를 그 점을 이렇게 둘 거거든요. 하나는 R1 더하기 R1 코사인 스타 1 그리고 여기는 R1 사인 스타 1으로 두고요. 얘는 R2 더하기 R2 코사인 스타 2 R2 사인 2로 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고 하니 실은 이거 그린 거거든요. 하나 이건 H2랑은 좀 약간 별개로 봐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런 원 그린 거는 그냥 R2에서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원 두 개를 그리고 저희가 유리식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걸 알기 때문에 원점에서는 못 그리겠지만은 그 원점에서 조금 바로 위에 있는 거에서 그리면은 이거랑 되게 비슷하게 나올 거잖아요. 그 정말 외접원 그 근사치로 따지는 거고 이거 세타 1, 이 R1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세타 2, R2 라고 해서 그 Q1이랑 Q2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지오드식을 말을 하는 게 실은 이 그 말을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보다는 이 호가 그 실은 그 점 P 0,이프실론 P랑 Q1에 그 지오드식에 대한 근사치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프실론 P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배제하려고 그냥 애초부터 정확히 그려진 이 원 두 개, 반지름 R1에서 R1짜리 원, R2짜리 원 이거를 그냥 정말 들고 가려고 합니다. 정말 이걸 그릴 거고. 근데
이게 그림이 좀 예쁘게 생기게 원해서 제가 전제를 좀 걸 거거든요. 첫째는. 저 약간 놓친 것 같은데 네네. 질문해도 될까? 아, 네. 네. 먼저 원래 지우대식이 하이퍼 코사인 하이퍼 사인이었던 것 같은데 왜 여기는 코사인 사인으로 하게 된 거죠? 그 기호식 식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RVT 하면은 P 이거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지금 못하겠어서 조금 이거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오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리는 게 실은 이거랑 같다. 그러니까 점 P, 점 Q를 찍으면은 PQ를 있는 지오대식은 실은 정말로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됐었는데 이건 제가 준비를 못했고요. 그냥 그 지오대식을 그린다고 하면은 잠시만요. 지오대식을 그린다고 하면은 점 P, Q가 있을 때 P랑 Q를 이 X축에 대해서 그 선대칭을 시켜주고 여기 P tilda, Q tilda 찍혀 있겠죠. 그러면은 이 PQ 점을 PQ 점, P tilda, Q tilda 점을 그 이어서 사다리꼴 만든 다음에 그거의 외접원을 그리는 게 이거의 외접원을 그리는 게 실은 기울이식이 정말 정체다라는 걸 이제 그 논 팩트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나오는가 설명이 필요하고 한데 그건 제가 준비를 못했다. 둘째, 그리고 앞으로 기술은 얘 안 쓰고 얘만 쓰겠다. 그래서 이거를 쓰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계속 쓰려고 하는 거는 외접원 그리는 거. 그게 지오대식을 쓸 때 할 거다. 이고 그 외접원을 그리는 걸 아니까요. 저희가 점 여기 Q 점 찍고 점 P 점을 찍으면요. 실은 이거 두 개로서 이어지는 정확히는 뭐 원래 점 P가 여기 위에 있긴 하겠지만은 얘 둘 찍고 이제 외접원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려가지고 얘의 외접원을 그린 건데 실은 얘는 그 여기 이 원을 그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Q1을 이 R1 플러스 R1 코사인 세타 1 그리고 R1 사인 세타 1으로 매개화를 그 표현을 해버리면요. 정말 그 중심이 R1이고 그리고 그 중심이 R1인 그 중심이 R1, 0이고 반지름이 R1인 그 원을 그리게 되면은 그 원의 호를 따는 것이 실제 정말 지오데시 정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Q1이랑 Q2를 이어줄 그 점을 이렇게 그냥 매개화했다가 이제 제 얘기입니다. 지오데시의 정체는 그 외접하는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근데 원래 호라는 게 뭔가 하이퍼 사인으로 표현이 가능 한 건가요? 뭔가 그게 좀 참 이거는 제가 좀 간지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설명 못 하겠어요. 음, 그러니까 저렇게 쓰는 게 사실 저게 사다리꼴의 뭐 외접원이라는 것도 네, P의 대칭점인 P 틸다가 있을 때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P랑 P 틸다가 만나는 뭔가 그런 극한점에 대해서도 저 식이 성립하는지 약간 그것도 좀 궁금하고. P랑 P틸다가 만나는 그 관점이 어떤 얘기인가요? P가 네, 완전 X축 근처에 있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러면 그냥 완벽하게 이제 중심을 잇는 두 혼데? 근데, 네.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그러니까 P의 Y 그 성분이 완전 작아지고 하면은 그 사다리꼴 그릴 때 이렇게 그릴 거니까 그럼 이거의 외접원을 그린다라는 거고. 네. 그러면 사실 이게 그 여기 있는 식만 봐서는 이게 그냥 빵이니까 네네. 그 V에다가 V에다가 하이퍼 사인의 뭔가 H로 매개한 형태가 될 텐데. 이거는 제가 그 구분을 네. 해야 되겠습니다. 그,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리는 건요. 점 Q를 찍고 그 두 개를 있는 걸 말을 하는 거고 지금 이 RVT가 하이퍼볼릭으로 쓰이는 건요. V를 움직일 때마다 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점피를 여기 갖다 두고 점피를 여기 갖다 두고 V를 그러니까 잠시만요. V를
이렇게 뒀을 때 그러니까 이런 초이스에 대해서 그려지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의 궤적이 그러니까 이것들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를 본다면 그럼 뭐 하이퍼블릭이랑 뭐 연결되겠다 뭐 정도는 좀 약간 그 사다리꼴이랑 좀 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팅은 P가 빵이고 V가 뭔가 수직으로 위로 솟아오르는 벡터가 되는 건가요? 지금 세팅이면은 제가 하려는 거요. 네네네.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V가 수직으로 위로 솟아오르는 형태에서 하이퍼 음? 사인으로 이렇게 매개가 된 이 곡선이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뭔가 이게 좀, 그러니까 하이퍼 사인으로 표현된 게 V가 위로 솟아오르는 형태면 뭔가 코사인 사인으로 표현이 되나? 약간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아, 아, 이게 지금 형태는 V가 완전 0, 그러니까 완전 그 X분의 0이 아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저희 특징에서 V를 뭐 0,1로 둬버리면은 그럼 완전 직선이 되긴 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V를 0.1, 뭐 0.9 약간 이렇게 두면은 그제서야 이제 꺾여져 나가는 그제서야 이렇게 나가는 식이 돼서 저희가 그 Q1이랑 그러니까 전피랑 Q1에 있는 거 전피랑 Q2에 있는 거는 이제 V가 이제 수직 성분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 성분이면 정확히 직선으로 가야 되고 그 이 수평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바로 이제 원으로 굽어져 나가는. 그러면 지금 Q1, Q2가 지금 매개화된 형태가 이렇게 네, 이런 호 형태를 띠게 되는데, 네, 네, 근데 그러면 이 호에 사실 접하는 데가 이 벡터가 위로 솟아오르는 방향이잖아요. 네, 네. 근데 뭐 이렇게 매개화했을 때 V는 위로 솟아오르는 방향이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약간 헷갈려서. 제가 지금 어, 이게 제가 지금 전피를 원점을 안 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가 전피 0, 뭐 0.0001 해가지고 V를 이렇게 쓰면은 정말로 쭉 뻗는 건데 V를 살짝만 틀어가지고 보면은 그제서 이렇게 한다. 저는 이 후자를 좀 말을 하려고 하긴 합니다. 근데 그림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게 싫은 그냥 원점에서 그려지는 거랑 되게 똑같이 생겨먹다 해서 지금 기술하는 게 이런 식으로 막 기술해버리는 건 있는데요. 실제로 이거 점 Q1, Q2를 타겟하려고 하면은 Q1, Q2 타겟하려고 하면은 점 P가 이렇게 있고 Q1을 그러니까 그 V를 이렇게 잡아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좀 더 기울이면은 뭐 그에 따라서 이렇게 또 그려지고. 뭔가 하이퍼 코사인 사인이 그 코사인 사인이랑 이렇게 관련이 있는지 몰랐는데 되게 신기하네. 그래서 그 하이퍼블릭 코사인, 하이퍼블릭 사인이 너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산을 해 봤으면은 그러니까 계산해 보고 제가 이제 왔으면은 괜찮은데 그걸 안 해가지고 좀 말하면서도 헷갈리네요. 여튼 저 그림을 좀 예쁘게 그려주려고 전피를 그냥 아주 원적으로 이렇게 넣어줘 버렸고 뭐 그런 것들은 좀 있었다. 근데 이게 너무 막연한 얘기는 아니다. 약간 그런 주장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다시 이어서 설명을 하면은 저희가 그리려는 그 도형은 정말로 이 도형 두 개. 그러니까 그냥 이거 도형 두 개 그린 다음에 이걸 가지고 막 해보자. 라는 게 지금 제 주장이고요. 저 그래서 잠깐만 코멘트 좀 할게요. 네, 이거 뭐지 사다리꼴을 이용해서 외접원 한다고 하셨는데 뭐 그렇게 하면 되게 하는데 사실 네, 그 사다리꼴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면은 어, 그냥 그 중심이 X축에 있는 반원을 그리면 됩니다. 그냥 똑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중심이 그냥 그 X축에 있는 반원을 그리면 되고요. 그러니까 반사시킬 필요 없어요, 사실.
그리고 또 뭐야, 이제 어퍼 하프 플레인 생각하잖아요. 여기 그 축은 포함 안 돼요. X축. 축은, 예, X축은 그 점으로 치지 않아요. 아, 맞습니다. 저기는 인피니티예요. 예. 그러니까 절로 가까이 간다는 거는 이미 그냥 뭐야, 무한히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로. 네. 그리고 저기 뭐야, 지금 이제 반원이랑 이제 해가지고 코사인으로 잘 써주셨는데, 저게 반원이니까 그냥 코사인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오디네이트이 저렇게 생겼으니까 저 코오디네이트를 바탕으로 저렇게 원 모양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 뭐 지우대식이 원이라는 뜻은 아니죠. 지금 애초에 그런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 그림을 그려주겠다라는 거에서 제가 뭐 그러니까 저도 한 번 더 강조하지만은 점피는 원점이 절대 아니고 또 0, 그러니까 원점에 되게 가까운 점. 그러니까 실은 이게 y 좌표만 보면은 그 크기가 뭐 작겠지만은 실은 거리가 엄청 멀겠죠. 완전 무한대겠죠. 그런 경우라서 이게 정말 그림으로 보여지는 거랑 써보는 거 그게 좀 많이 다르다는 게 좀 있고요. 그래서 아까랑 좀 다르게 지금은 그 점 Q를 찍고 Q와 Q2를 찍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역으로 지오대식을 그려보자 하는 게 이제 지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실은 그 점 5, 그 원점을 가져오면 안 되지만은 그냥 원점을 가져와 버려서 보면 그냥 그 원 세 개를 그리려고 합니다. 뭘 그리려고 하니 이미 이 R1짜리 하나, R2짜리 하나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Q1이랑 Q2이 있는 거는 괜찮죠. 이 친구는 그 X축에서 유격이 있는 상태에서 이어주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좀 예쁘게, 그러니까 Q2가 Y좌표가 좀 더 위에 있고, 그리고 이 도형이, 그러니까 도형 그릴 때 얘랑 그 차이가 얼마 없어서 외접안이 되게 일그러지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다리 꼴이 있으면은 아니면 뭐 반원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버리면은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러면은 이 원의 중심은 이 Q1이랑 Q2의 오른편에 있고 하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일관성 있게 다루고 싶다 해서요. 전제를 어떻게 깔았냐면은 그 전제를 첫째 스타 1이랑 스타 2는 이렇게 스타 2가 더 크게끔 뒀고, 이러면은 일단은 그 Q2의 Y좌표가 더 높이 띄워져 있는 건 오케이죠. 근데 X좌표도 실은 완전 멀리 보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뭘 했냐면 그 R1이랑 R2는 이렇게 놓습니다. R2가 무조건 크게 주는데 이렇게 뒀거든요. 그 다음에 K는 뭐 그냥 정수 정도, 자연수 정도로 해서 그냥 나중에 편할 때 K를 뭐 100, 1000 이렇게 그냥 막 불러버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봤다라고 그냥 우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K까지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 되게 멀리 있는 그런 원인 거죠. 그러니까 원 하나 그리고 원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봤다 하면은 이 두 개를 잇는 그 새로운 그 반원을 그렸을 때 그러면은 이 반원의 중심이랑요 그 반원의 중심의 위치가 왼편에는 이 Q1 있고 여기 이제 반원 중심 있고 Q2가 오른편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일관성 있게는 그릴 수 있겠다. 약간 그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점 5, 점 Q1, 점 Q2를 기준으로 한 그 원 세 개를 그려보자 하는 게 제 목표였고요. 무슨 말인고 하니 정말로 지금 이렇게 도형을 그리고 이거 그냥 R2 위에서 바라본 다음에 그냥 각을 막 재보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 이제 얘기를 할 거는 그 R2 기준으로만 좀 얘기를 할 건데
다시 좀 그림을 그려보면은 음, 좀 하이라이트로 그려. 그리고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 그리게 되는데 이 점 5 기준으로 보면요. 그 요 각이랑 요 각을 보는 건데 이게 실은 그 점 P, 그러니까 0,2를 피해서 그리는 거다 보니까 이 두 개는 완전 붙어 있을 거거든요. 그냥 뭐 그냥 붙어 있다 정도로 일단 보고 여기 그 원점에서 보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저 벡터를 그 반지름 그 각도 방향으로 쭉 치면은 이런 식으로 저 벡터를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두 점이 있는 거니까 원이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요 벡터 그리고 요 벡터를 그리면은 요 각이랑 요 각을 얘기를 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벡터 두 개 기준으로 기술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나중에 좀 깨달은 건데 일단은 그 R2 기준으로만 일단 각을 다 재봤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생각이 있었고 근데 일단 우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잠시만요. 요 각이랑 요 두 개로 보면요. 이 친구를 정말 그 알수상에서의 벡터의 그 알그멘트로 보면은 이 친구의 알그멘트는 그 스타1 더하기 스타1 더하기 그러니까 이 벡터가 방향 스타1이니까 스타1 더하기 2분의 1 파이죠. 이 친구는 그 알그멘트가 그 세타2 더하기 2분의 1 파이가 일단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거는 이제 외접하는 원태로 그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요거 그랬다고 했는데 그때 요 벡터랑 요 벡터 그거 방향이 어디냐 여기 이제 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외접원 그래가지고 보면은 파란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반원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렇게 그려질 건데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는 H 뭔가 그 혁명기하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 D랑 C 점이 아까 말한 Q1, Q2 그 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는 이거 각 원한다. 이 각 원한다. 이거든요. 근데 이 도형이 지금 AT가 R1 사인 스타 1이 나오고 BC는 R2 사인 스타 2 나오고 AB 각은 AB 길이는 해보면은 R2 R2 잠시만요. 1 더하기 코사인 스타 2 빼기 R1 1 더하기 코사인 스타 1이 나와서 여기 Q1 Q2라고 하고 요 벡터를 그냥 편의상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 친구의 그 알그먼트, 그러니까 요 각을 지면요. 친구는 정확히 2분의 1 파이 빼기 AHD. 그러니까 요 각이, 그러니까 잠시만요. 요 각이 실은 90도 빼기 요 각을 재는 건데 요 각이 얘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파이 빼기 AHD 이 각을 빼준 게 된다. 그러니까 그 정말 상형 기준으로. 그리고 요 Q1의 알그먼트는 실은 BHC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된다가 되어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벡터 6개 그 아르규먼트 그러니까 그 서로의 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몇 컴마 몇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아르규먼트가 6개가 다 추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각을 재주는 건데 저는 이거 마지막 계산할 때 그냥 R2의 각으로 그냥 재버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R2의 각으로 재는 게 아니라 그 H2 가지고 그러니까 H2 가지고 점이 여기 있어가지고 얘 두 개의 그 각도를 말을 하려면은 여기서 매트를 따가지고 이거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튼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반영을 못 해가지고 아래는 그 좀 틀린 계산을 일단은 좀 우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강조하면은 여기서 말한 아르규먼트라는 거는 그 정말 그냥 이거 R2에서 정말 그린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몇 컴마 몇이라고 기술을 한다 했을 때 그 아르규먼트 딱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 토대로 벡터를 이제 뭐 2분의 1 컴마 2분의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준 다음에 그냥 점 P라 붙이겠다 점 X라 붙이겠다 딱 그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려주려고만 하는 이거는 H2 얘기가 아닌 거죠. 이거는 계산이 정말 이렇게 된다 고 그 토대로 이제 각을 재주는 건데 각을 재려면은 뭐 상관없죠? 괜찮나요? 각도는 똑같아요. 그 벡터를 이렇게 붙이고 하면은 이거 각이 정말 그 R2에서 잰 각이랑 똑같나요? 예,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서랑 지금 각이 같은 코오디네이트 쓰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거 진짜 마지막에 그 막판에 아닌데 하다가 헤맸거든요. 그러면 그 방향을 이제 그 정말 그 지금 벡터 6개 딴 거잖아요. 그거 정말 각 재준다. 에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점 P 기준으로 딴 거는 점 P 기준으로 딴 게 이제 요 각인데 그 P 기준으로 UV인 거죠. 근데 UV가 완전 그 붙어 있어가지고 얘는 거의 0 치는 거. 그리고 나머지 각이 요 친구인데 그 요 각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은 요 친구는 그 Q15 벡터의 아르규먼트. 그러니까 그 점 Q1에서 이렇게 점 벡터 그려준 거죠. 그 벡터의 아르규먼트 빼기 Q2라는 그 벡터 아르규먼트 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러니까 벡터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써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지는 전달이 되니까 얘는 Q2, Q1 벡터에서 Q2, O 벡터의 그 아르규먼트를 빼준 거. 그러니까 아까 봤던 거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한 다음에 더해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더해주면요. 그 얘랑 얘는 각각이 세타1, 세타2잖아요. 그래서 얘는 세타1 빼기 세타2 나오고 더하기 나머지 그 아이언트를 계산하는 거다 보니까 그 위에 계산하는 거 나오거든요. 하면은 그 얘가 어떻게 되냐면 각 BHC 정말로 아까 그 위에서 그린 그 삼각형 BHC 더하기 AHD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BHC랑 BHC 그 각이랑 AHD 각을 보면요. 제가 일부러 그 유격을 띄워두 그 Q1이랑 Q2가 되게 멀찍이 한다이라 그렸기 때문에 방금 이 그림은 다 얘기가 되고 이거 실은 보면은 각각이 그 90도보다 작잖아요. 이 2분의 파이보다 작고 2분의 파이보다 작다. 그럼 얘 전체 더한 거는 파이보다 작은데 세타1이랑 세타2는 제가 세팅 자체가 세타2가 더 크게 뒀기 때문에 얘는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파이보다 작다. 라는 거에서 그럼 이거 삼각형 그 이렇게 그렸던 삼각형이 정말로 그러니까 그림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갈고리처럼 이게 내가 이렇게 재보면은 합이 파이보다 작구나. 그 정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R3에 놓인 H2에서도 되게 대칭적으로 잘 주고 되게 계산 편하게 주면 뭐 거기서도 파이보다 작겠지 나오는 것도 그렇게 좀 예상 전망을 하고 토러스 같은 경우도 좀 그림을 잘 줘가지고 여기가 P
그 UV는 대칭적으로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적도 그 안쪽 원 반지름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점이 딱 찍히게끔 둔 다음에 그걸 읽는 거는 정말 그 작은 그 안쪽 원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오데시 그림 오케이니까 여기서 그려준 이 각 재주고 이 나머지 한 선분은 정말 원의 그 호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각 재주자 하면은 뭐가 나오겠구나. 그게 이제 계산을 안 했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지는 모르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뭐가 나오겠구나. 그 정도 전망만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오데시 가지고 해보자였지만은 실은 그 그러니까 오디 그러니까 이게 좀 오디 푸는 거랑 그 지오데시 정말 적어주는 거, 그 RVT를 적어주는 거, 그리고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 재주는 게 따로따로 노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따로따로 논다는 게 그러니까 해보니까 막상 이게 넘어가려면 좀 다르게 했다, 뭐 다르게 했다. 당연히 연결은 되겠지만은, 근데 저는 막상 해보니까 좀 그냥 서로 다른 그런 영역에서 왔다 갔다 해봤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내각을 구해봤던 그런 트라이는 여기까지이고요. 어, 발표도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또 코멘트 있으면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R2랑 H2랑 왜 각도 재면 똑같은지가 좀 궁금해. 그, 그러니까 사실 원래 질문하려던 게 어떤 거였냐면 이 0 근처로 가면은 예, 매트릭이 발산을 하는데 그쵸? 왜냐면 y제곱분의 1이 나오니까. 근데 이게 둘이 뭔가 눈에 보이기에 줄어드는 속도보다 매트릭이 발산한 게 더 크면 저 각도가 사실 0이 아니라 뭐 무한대 가까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각도는 똑같고요. 근데 이제 그 생각하시는 게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X축으로 가까이 가면서 이제 그 두 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림을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그러니까 R2에서 저희가 보는 걸로 상상하면은 조금 많이 깨집니다. 근데 이제 각도는 보존이 되는 게 맞아요. 각도가 보존되는 거는 그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매트릭스 생긴 걸 보면 돼요. 매트릭스 생긴 게 그 Y제곱하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도 코사인 세타 잴 때 그거 길이 다 무시되잖아요. 그러니까 각도는 똑같이 나와요. 매트릭을 보시면. 근데 사실 그 각도 그 말씀하시는 게 네, 코사인 그 세타라는 게 두 벡터 사이에 V랑 W라는 벡터 사이의 각도라고 하면 이거를 분모에는 네, 이제 V랑 W의 놈이 나오고 네, 분자에는 이제 V, W 이렇게 나올 텐데 네, 그 이게 놈에 대해서도 y제곱분의 1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y제곱분의 네. y제곱분의 1이 상쇄된다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쵸? 네. 근데 정확히 그겁니다. 각도라는 거를 이제 제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뭔가 각도를 재기 위한 도구 자체도 일단 놈을 1로 고정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분모가 없이 V랑 W 자체를 원래 놈이 1인 애로 들고 온 다음에 재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놈이 1인 애로 데려와서 보는 거 맞죠? 예? 그때? 그때 그냥 V, W로 하면은 예, 위에만 Y제곱분이 되는 걸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음, 위에도 그러면 1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안에 뭔가 Y제곱이란 스케일이 뭔가 들어가겠구나. 이 크기를 1로 맞춰주기 위해서. 아닌가? 음, 네, 크기가 1이면은 그것밖에 안 남습니다. 네. 그 이너 프로덕트가 그 각밖에 안 남아요. 네. 음. 네,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스페이스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완전히 달라가지고, 네, 그, 어, 매트릭을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는 게 좋고, 근데 일단은, 팩트로 이게 컨포멀 하니까, 각도는 보존이 돼서, 그냥 그, 두 개 선분 그려놓고 이루는 각은 그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서도 같은 각을 이룬다라는 거는 믿어도 됩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근데 이제 길이는 완전히 왜곡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네. 어쨌든 뭐 하이퍼볼릭 재밌죠. 그리고 지금 윤현미 선생님이 그 연결 짓고 싶은 게 OD랑 지오대식이랑 삼각형의 내각인가요?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네. 그 노트 작업을 할 때요. 그 네. OD 가지고 막 하는 거랑 지오리 정말 그 기술하는 거랑 그 상청 내각의 합 계산하는 거랑 이렇게 했을 때 그 앞에 그냥 네. 차치하고 그 상청 가지고 막 장난했던 것들이 실은 정말 그냥 외접원 그려놓고 막 했던 거고 그거 할 때 그 정말 평면기하 하는 것처럼 여기 AH 점 막 그걸 찍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뭔가 H2 위에서 막 하고 싶은데 실은 알칠 거 막 그냥 빌려오네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약간의 그냥 불편한 정도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오대식을 보고 그냥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지오대식을 이해하려고 보신 거예요? 아 저는 약간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우드식 그 식이 하이퍼 코사인, 하이퍼블릭 사인으로 막 있으니까 그 정말 수식 가지고 막 해보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었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그 정도 생각입니다. 아니, 그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왜 갑자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보셨냐? 약간 왜 그런 봤냐 질문. 이거죠? 네. 어, 네. 그 전에 그러니까 지원식 얘기를 막 했을 때 한 진짜 한 되게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4개월, 5개월 전인가? 그걸 그 스터디 할 때 그 메인 스터디에서나 막 했을 때 그때부터 좀 네. 고민이 되더라고요. 상청합 상청 정말 그릴 수 있지 않느냐 지원식을 알면은 그럼 내각의 합이 이제 막 유튜브 보면은 비유클리드 기하 하면서 구는 270도 그 여기 하이퍼볼릭은 뭐 100 몇 도 막 그렇게 나오는 거 하니까 그건 유튜브 설명이지 그거 가지고는 뭐 안 되니까 그거 해보고 싶다 그냥 생각 들더라고. 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그 곡률에 관련된 문제라서 지오대식이 무조건 들어가지만 개념으로서. 아, 네. 네네. 뭐 지오대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러니까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질문이라서 뭐 다 의미가 있지만 네. 어쨌든 네. 좀 그렇습니다. 저 삼각형 내각의 합은 곡률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뭐 지금 모델로 쓰시는 스페이스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는 이제 그 곡률이 없는 곳이고 부는 곡률이 포지티브인 곳이고 하이퍼볼릭은 반대로 네거티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곡률하고 상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경향성이 보이죠, 그냥. 보면은 삼각형이 그 각이 더 뚱뚱해지고 커지고 그 네거티브 커베처는 좀 작아지죠. 그냥 직관적으로.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반대로 움직이죠. 네. 그리고 또 가우스 번외로 나오고요, 거기. 가우스 번외 스티어럼에서 나오고요. 네. 굉장히 다 상관이 있는데 커베처에 대한 얘기로 가야지 아, 삼각형 내각의 합에 대한 그 관찰이 의미 있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지오대식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네. 커베처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네. 근데 저 뭐 지오대식 식에 하이퍼볼릭 코사인 쓴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어디서 보신 거예요? 아, 무슨 세팅? 그러니까 왜 그
하이퍼볼릭 코사인 사인을 어떤 출처에서 봤냐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뭐 어떤 출처인지 아니면은 뭐 출처는 아니더라도 세팅이 뭔지 아, 저는 그 존리책에서 봤습니다. 존리책에서 어떻게 쓰여 있던가요? 어, 제가 그 부분은 좀 잘 봤어야 되는데 지금으로는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음,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는 이게 쓰이는 차트가 좀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아, 네. 코오디네이트이 스탠다드한 게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프 플레인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볼을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아, 네네. 예. 그러니까 코디네이트 정해져야지 펑션을 익스프레시하게 쓸 수 있잖아요. 매니폴드 네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코사인이 뜨려면은 무슨 코디네이트를 썼느냐라는 얘기를 해야겠죠. 아, 맞습니다. 네, 어쨌든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코사인이 쓰인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절대적으로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랑 하이퍼볼릭 지오데식은 하이퍼볼릭 코사인이 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 네네. 그냥은 코디네이트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리고 윤현미 선생님 오늘 보여주신 저거 먼 그리는 거 있잖아요. 저것도 네. 훌륭한 지오데식이죠. 저것도 그냥 워프아프 스페이스 포니에서 쓰면은 저게 지오데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코사인 하이퍼볼릭이 안 나왔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아, 네네. 네.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코사인 사인이 무조건 나와야 지오데식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잘 찾으셨어요. 네. 저게 그 지오데식이고요. 그냥. 그러니까 코디네이트이 있어야지 지오데식을 표현할 수가 있지. 그냥 아무 때나 지오데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아, 네. 지오데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어떤 패러메트라이제이션 또는 코디네이션에서 지오데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면 그걸 바탕으로 패러메트라이제이션을 만들면은 그 위에서 움직이는 거를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예, 코디네이션이 주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오데식 위에다가. 아, 그걸 좀 유념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게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코디네이션에 네네. 디펜드 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아마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이거 나오는 게 조금 다른 좌표계를 쓰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닌가? 저것도 그냥 원이 되나? 아마 뭔가 이제 삼각 그 관련해서 저것도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제 기억이 안 나네. 음, 아닌데. 원이 되지는 않을 텐데. 원이 될 것 같지는 않네요. 생각해보면. 뭐 아무튼 그거는 별로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어, 네. 지오대식 저렇게 찾으시면 되고. 네. 아무튼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왠지 저거 그냥 그건 것 같긴 한데, 그 뭐냐. 3차원에서 그 하이퍼볼릭, 프링리스 모양. 예, 예.
그건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뭐죠? 춤 차원에서 그, 뭐냐, 새들 있잖아요. 새들에서 그 지오데식인 것 같긴 하거든요. 새들은 근데 하이퍼블릭 예. 스페이스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걔는 걔는 컨스턴트 네거티브 원이 아니에요. 커베처가. 어? 아, 그러네. 네. 이것도 되게 재밌는 팩트 중에 하나인데 그 힐베르트의 정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컨스턴트 네거티브 원인 그 2디멘셔널 매니폴드를 R3에서 찾을 수 있느냐? 서브 매니폴드로서. 이게 답이 노예요.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컴플릿 리마니안 매니폴드 근데 이제 섹셔널 그 커베처가 마이너스 1 모든 점에서 이런 거는 R3에 인베딩 되지 않아요. 어, 그러면 저 말 안장? 저 막 봤던 예시들, 저건 정체가 뭔가요, 그러면? 걔네는 봤던 것 그냥 같아요. 커베처가 네거티브한데 모든 점에서 네거티브 1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네, 그 안장 하면은 그 안장의 중심은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요. 커베처를 계산하면. 뭐 이거 궁금하면 해보셔도 돼요. 그거 그 그래프로 그리잖아요. 그 안장. 그래가지고 안장의 그 가운데 점을 계산을 하면은 커베처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마이너스 1인가? 아무튼 어쨌든 컨스턴트는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중심점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커버처가 줄어요. 0으로 가까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 컨스턴트 커버처 스페이스가 아닙니다. 다들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방정식은. 네. 그래서 컨스턴트 네거티브 원인 서피스를 만들 수 있기는 한데 이거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무한히 그 컴플릿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오대식이 막 멈춰야 돼. 중간에 끊어지고 막 그래야 됩니다. 아니면은 매니폴드가 스무스하지 않다든지. 그래서 만약 그 이그젬플이 궁금하시면 관련된 이그젬플이 궁금하시면 수도스피어 찾아보시면은 이게 컨스턴트 네거티브 원인데 그 싱귤러리티가 있어요. 이게 스무스하지 않아요. 수도스피어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컴플릿에 가까운 컨스턴트 네거티브 원 리마니안 매니폴드가 수도스피어인데 얘는 싱귤러리티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질문은 그럼 스무스한 컨스턴트 커버처 네거티브 원인 서피스가 R3에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노예요. 이거 인셉션에서 보는 그거 같은데요? 그 생긴 거? 네. 네, 맞습니다. 그 팽이 돌리는 것처럼 생겼죠. 네. 아, 네네. 네. 근데 가운데 그 원이 싱귤러 하잖아요. 거기가 아, 스무스하지 않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거기서는 뭐 그 커버처도 정의가 안 되고 당연히 이제 그 미분이 안 되니까 매니폴드에서. 그래서 이제 수도스피어라고 하는 녀석이 있기는 한데 비슷한 녀석이 있기는 한데 얘는 이제 스무스가 아니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그젠플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CRM이 있어서 컨스턴트 네거티브 원 서피스는 네거티브 원이고 컴플리신 녀석은 R3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되게 재밌는 정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어퍼 하프 플레인 아니면 푸앙카레 디스크 이런 거 쓰는 이유가 안 되니까. 안 돼. 네, R3에서 못 그려요. R3에서 못 그린다는 건 우리 눈에 보이게 못 그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여기 수도 스페이스에서 반틈 잘라가지고 위쪽을 그 지금 업퍼 플레인으로 봐도 되는 뭔가 비슷한, 네, 아닌가?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밑에가 무한점이 아니라서 경계가 아, 아닙니다. 거기는. 아,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경계에 닿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매트릭을 따라가면. 그렇잖아요? R3잖아요. 우리가 R3의 네, 매트릭을 쓰면은 위에서 출발하면은 그 경계점까지는 유한한 거리예요. 네, 그러니까 도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근데 걔를 빼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컴플릿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매트릭이나 뭐 커버처가 그 어쨌든 간에 로컬한 거잖아요. 그 로컬한 게 결국엔 글로벌을 설명을 거의 못하네요. 네. 그쵸. 로컬한 게 설명을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어, 어, 당연히, 근데 로컬 네, 하니까 글로벌한 거를, 그냥 로컬한 정보 하나만, 뭐, 대충 좁은 정보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좀 자연스러운 질문은, 우리가 로컬한 거를, 다 끌어모았을 때 글로벌한 걸 결정을 하느냐거든요. 그게 더 트리키한 질문이죠. 그것도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다 그리고, 지금 전역에서 지금 마이너스 1로 양쪽 다 똑같은데 완전 다른 거라는 거잖아요. 아, 또 매트릭은 또 아니, 다르구나. 하나는, 예, 뭐, 매트릭도 비슷하게, 뭐, 코디네이트 찾아가지고 하면 되기는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어,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음, 네, 뭐, 어쨌든 로컬한 거니까, 우리가 로컬한 거는 당연히 글로벌한 걸 결정을 못 하잖아요. 로컬한 거를 로컬하게만 보면. 근데 로컬한 정보를 글로벌하게 모았을 때 글로벌한 걸 얘기해 주느냐, 사실 이게 재밌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한 가지 예시가 있잖아요. 우리 가우스 번에 알잖아요. 네네. 네, 가우스 커베처는 전부 로컬한 정보고, 근데 로컬한 정보를 적분으로 잘 끌어모았더니 글로벌 토폴로지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냥 그런 게 재미있는 거죠, 사실. 또 뭐야, 이제 만약에 이제 무리함수 가면은 사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로컬한 정보라는 게 약간 사람이 우주의 생김새를 짐작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인 거죠. 우리가 인간 입장에서 우주에서 정보를 잘 끌어모으면은 우주의 생김새를 예측할 수 있느냐. 사실 이런 철학이랑도 다 있죠. 근데 그게 영영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근데 그렇지는 않겠죠. 네. 아무튼, 뭐, 잡소리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윤현민 선생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